작년 5월 15일 일요일이었죠. 위스키 천국인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의 유명 증류소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정확히 새벽 2시 45분에 침입해 방문자 센터 전시장 유리를 깨부수고 위스키 20병을 훔쳐서 달아났거든요. CCTV 확인해 보니까 위스키 훔쳐서 도망치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4분. 이 짧은 시간에 가장 비싸고 희귀한 것만 쏙쏙 골라서 가져갔거든요. 증류소에서 밝힌 공식 피해 금액은 1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둑이 침입한 이 유명 증류소 어디이고 훔쳐간 스카치 위스키는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제가 스코틀랜드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인상 깊었던 증류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여기는 모든 게 하나하나 다 특이한 곳이거든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고집스럽고 특별하게 자부심이 강한 쉐리 위스키의 명가 글렌파 클라스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앞서 도둑 얘기했는데요. 사건 벌어진 지 1년 지났지만 아직 잡았다는 소식 못 들었거든요. 사실 위스키 도둑 잡는 거 이거 아주 힘듭니다. 훔친 위스키를 암시장 같은 곳에 내다 팔아야 추적이 가능한데 집에 계속 놔두고만 있으면 행방을 쫓기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그럼 이날 도둑이 훔쳐간 위스키 뭐였을까요? 한 병은 지금 2~3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글렌파 클라스 60년이었고요. 나머지 19병은 글렌파 클라스의 명작 시리즈죠. 글렌파 클라스 패밀리 캐스크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김 PD 연생이라고 그랬어요. 94년생. 1994년생? 아유, 만약에 생일날 누군가가 1994년에 증류해서 숙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병입한 위스키를 선물로 딱 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그랜절 데이입니다. 정말 기분 좋겠죠? 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해에 증류돼 숙성에 들어갔다가 꺼내서 병입한 위스키를 국내 위스키 애호가들이 생년 빈티지, 줄여서 생빈이라고 부르던데요. 태어난 해가 아니더라도 뭐 결혼한 해라던가 자녀가 태어난 해를 기념하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생산 연도가 적힌 빈티지 위스키는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끄는데요. 1973년 빈티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73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 생빈, 보통 생빈이라 얘기하는 빈티지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973년 빈티지. 쉐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고 이 향을 담은 향수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빈티지 위스키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패밀리 캐스크예요. 왜냐? 이 시리즈가 세상에 나온 게 2007년이었는데 이때 글렌파 클라스에서는 1952년부터 1994년까지 43년간 생산한 빈티지 위스키를 전부 다 싱글 캐스크, 그러니까 한 오크통에서 꺼내서 병입한 제품으로 출시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시 패밀리 캐스크 컬렉션을 전부 구입한 사람은 1952년부터 1994년까지 각각 생산 연도가 다른 빈티지 위스키 43병을 싱글 캐스크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등장한 패밀리 캐스크는 전 세계 애호가의 주목을 끌었고 이후에도 증류소에서는 꾸준히 이 시리즈를 내놓고 있거든요. 도둑이 괜히 이걸 훔쳐갔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훔친 거겠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번에 패밀리 캐스크 중에서도 끝판왕을 보고 왔는데요. 바로 패밀리 캐스크 트렁크라는 한정판 컬렉션인데 이게 뭐냐면 큰 가죽 트렁크에 1954년부터 2003년 빈티지까지 50개의 패밀리 캐스크 제품을 200ml 작은 병에 담아서 모아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값비싼 뭐 이런 희귀 위스키 시리즈에 큰 욕심이 없었는데 와, 이거는 정말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가격도 좀 물어봤는데 현지 판매 가격이 12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억 8,500만 원쯤 한다고 해서 이번 생애 말고 다음 생애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에 있는 이 글렌파 클라스, 야, 정말 멋집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증류소 명당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증류소 뒤쪽에 야트막한 산이 보이는데 이게 해발 841m 벤리니스 산이에요. 증류소 앞마당에 가면 이 벤리니스 산에서 흘러온 물로 커다란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해서 글렌파 클라스에서는 퓨어리스트 워터,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물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좋은 물이 흘러오는 산 아래로는 넓은 들판도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글렌파크 클라스는 뜻이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푸른 초원의 계곡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물 맑고 보리도 풍부한 이 지역에선 18세기부터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합법 증류는 1836년에 시작돼요. 이때 여기서 농사를 짓던 로버트 헤이라는 농부가 면허를 받아서 증류소를 창업했는데, 로버트 헤이가 세상을 떠난 1865년부터는 이웃이던 존 그랜트가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랜트 가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이 대를 이어서 증류소 운영하는 모습은 지금 스코틀랜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증류소가 디아지오나 페르노리카 같은 거대 주류 기업에 편입됐기 때문이거든요. 웬만큼 이름 있는 증류소 중에 아직까지도 가족 독립 경영을 하는 곳은 글렌피딕이라든가 스프링뱅크라든가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글렌파크 클라스는 그 오랜 세월 어떻게 해서 가족 독립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김 PD, 저번 하이볼 특집 영상에서 1860년대 이후에 브랜디가 몰락했다. 왜 그게 몰락했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 전쟁, 포도 흑사병, 필록세라. 필록세라. 야, 필록세라 기억하고 있었네. 똑똑해. 네, 맞습니다. 포도나무 흑사병 필록세라 때문에 브랜디가 자취를 감추면서 이후 스카치가 증류주의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이 시기를 1차 스카치 황금기, 스카치 붐이라고 해요. 이 스카치 황금기, 스카치 대유행의 정점은 1897년인데요. 근데 정점을 찍은 바로 이듬해인 1898년 12월 스카치 업계 전체를 휘청거리게 하면서 몰락으로 이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위스키 역사 책마다 등장하는 패티슨 사태, 패티슨 크래시입니다. 이 엄청난 사태를 일으킨 패티슨은 패티슨이라는 형제가 세운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 유통 회사였는데요. 스카치 바람을 타고 회사 몸집을 급격히 키우면서 여러 증류소의 지분까지 확보했어요. 하지만 패티슨 형제는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치를 일삼고, 심지어 자기 회사 주식 팔았다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기 행각까지 벌였거든요. 결국 패티슨은 1898년 12월에 부도를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패티슨과 거래하던 증류소와 업체들까지 줄줄이 쓰러지게 되는데, 이때 최대 피해자가 바로 글렌파크 클라스였어요. 왜냐? 글렌파크 클라스 지분 절반을 패티슨이 갖고 있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건데,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증류소 내다 파는 게 정상인데 글렌파크 클라스의 그랜트 가문은 달랐어요. 끈질기게 은행을 설득해서 증류소를 담보로 빚을 내고 숙성구 오크통에 있던 위스키까지 내다 팔면서 끝까지 글렌파크 클라스를 지켜냈거든요. 이 위기 뒤에도 글렌파크 클라스는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49년 3대 회장인 조지 그랜트 2세가 별세했을 때에는 상속세가 회사 자본금만큼 부과가 돼서 위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때도 그랜트 가문은 거대 주류 기업의 인수 제안을 다 거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영권을 지켜냈거든요. 글렌파크 클라스의 이 그랜트 가문, 자기 증류소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김 PD, 스테이크 좋아하죠? 아, 너무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잘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 날 때까지 뜨겁게 달고 있다가 아주 지지듯이 구워야 돼요. 센 불에 강렬하게? 잘 알고 있네. 네, 요리 프로그램 보다 보면 스테이크가 맛있게 구워지는 원리를 마이야르 반응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마이야르 반응이란 게 단백질과 당분이 반응해서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동시에 감칠맛이 더해지는 걸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고기 굽는 얘기를 하냐 하실 것 같은데요. 셰프들이 말하는 이 마이야르 반응과 비슷한 현상이 위스키 증류할 때도 생길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증류기 바닥에다가 직접 열을 가하는 직접 가열로 증류를 하게 되면 증류기 내부 온도가 최대 650도씨까지 올라가면서 발효액, 즉 워시에 있는 당분과 단백질이 증류기 구리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색이 변하고 다양한 풍미를 이끌어낸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직접 가열 방식으로 증류하게 되면 푸르푸랄이라는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몬드 같은 견과류 풍미가 강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증류기를 직접 가열 방식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를 다 뒤져도 지금 이런 직접 가열 증류기를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왜냐? 옛날에는 모든 증류소가 직접 가열로 증류를 했지만 연료비도 많이 들고 불 조절도 쉽지 않고 증류기 수명까지 짧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모든 증류소에서 증류기 내부에 있는 코일, 즉 관에다가
뜨거운 증기를 흘려보내는 간접 가열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전통 방식인 직접 가열 증류를 아직까지도 고집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글램피딕, 스프링뱅크, 그리고 하나가 글램파 클라스인데요. 이 중에서도 글램파 클라스는 더 유별납니다. 글램피딕과 스프링뱅크는 증류기 중에 일부만 직접 가열을 하지만 글램파 클라스는 6대 모두 직접 가열로 증류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직접 가열인 겁니다. 자, 그럼 돈도 더 들고 증류기 수명까지 짧아지는데 왜 글램파 클라스에서는 직접 가열을 고집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글램파 클라스 위스키 생산 총괄하는 디스틸러리 매니저 칼럼 프레이저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글램파 클라스 맛을 한번 봐라. 뭔가 다를 거다. 토피, 견과류, 캐러멜 풍미가 잘 느껴질 것이다. 이건 직접 가열 증류기를 쓰기 때문이다. 직접 가열이 돈도 더 들지만 우리는 맛 때문에 이거 포기 못한다 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1980년대에 아주 잠깐 간접 가열 방식을 쓴 적이 있는데 증류의 스프릿 풍미가 너무 달라져서 6주 만에 다시 직접 가열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PD,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증류에서 뽑아낸 스피릿, 이거 증류소에서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헤드랑 테일 날려버리고 가운데 하트 이렇게 3개를 놔. 초류, 중류, 후류, 그리고 중류만 쓴다. 공부 제대로 했네. 네, 맞습니다. 증류해서 뽑아낸 스피릿을 전부 오크통에 숙성시키지는 않는다고 했죠. 머리 부분인 초류와 꼬리에 해당하는 후류는 끊어내고요. 심장 부분인 중류, 하트만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하는데요. 맥켈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중류를 어느 정도 확보해 숙성해 쓸 건지는 증류소마다 모두 다른데 맥켈란은 알코올 도수 72%에서 68%까지 딱 4% 구간만 중류로 쓰기 때문에 가장 섬세한 컷, 파이니스트 컷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같은 쉐리 위스키 명가지만 글램파 클라스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맥켈란과 달리 가장 넓게 중류를 뽑아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코올 도수 72%부터 58%까지 중류로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맥켈란과 비교하면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무려 10%나 중류를 더 확보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글램파 클라스에서는 왜 남들은 숙성에 쓰지 않는 후반부의 스피릿까지 중류, 하트로 잡아내서 위스키를 만들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풍미를 위스키에 입히고 싶어서예요. 증류 후반부에 주로 나오는 여러 물질을 일부러 살려둬서 좀 더 강렬하고 독특한 풍미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램파 클라스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엇갈리는데요. 어떤 분은 야, 이거 개성적이고 독특하다 라고 좋아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야, 이거 약간 좀 덜 정제된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호불호가 엇갈리는 그 맛이 바로 글램파 클라스가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자기들만의 개성입니다. 또 이거 말고도 글램파 클라스는 특이한 게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숙성고죠. 대다수 증류소가 전통 방식의 층고가 낮은 더니지 숙성고와 함께 층고가 높은 현대식 숙성고를 함께 사용하지만요, 글램파 클라스는 이런 현대식 숙성고 아예 안 씁니다. 38개에 달하는 숙성고 모두가 다 전통 방식의 더니지 숙성고예요. 자, 그럼 이런 더니지 숙성고는 뭐가 좋냐? 층고가 낮고 오크통을 3단까지 눕혀서 저장하는 더니지는 벽이 두툼한 돌로 돼 있고 바닥에 자갈이나 흙이 깔려 있어서 공기 순환이 잘 되고 온도 습도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당연히 천사가 먹어치우는 증발량, 엔젤 쉐어가 낮고 위스키를 천천히 부드럽게 오래 숙성할 때 최적의 장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글램파 클라스 버번 캐스크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일부 포트 캐스크만 빼면 100% 쉐리 캐스크만 쓰잖아요. 또 요즘 스카치 업계는 물론 버번 업계에서도 대유행하는 피니싱, 마무리 숙성도 대놓고 거부하는 곳입니다. 제가 디스틸러리 매니저한테 아니 왜 남들 다 하는 피니싱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안 해도 맛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피니싱을 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램파 클라스의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글램파 클라스는 100% 직접 가열로 독특한 풍미를 이끌어낸다. 둘째, 스피릿 자를 때 최대한 넓게 중류를 잡아서 풍미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세 번째, 100% 더니지 숙성고만 쓴다. 네 번째, 오직 쉐리 캐스크만 쓰고 피니싱도 전혀 안 한다. 앞으로 누가 글램파 클라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도 딱 이렇게 4가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저 그런 삶이 되긴 싫었어. 나의 인생은 뭔가 특별하길 바랬어.
나는 나름 잘난 사람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고집스러운 글램파 클라스의 세계 탐험했는데요. 이 영상과 함께 제가 쓴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을 함께 보시면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벤트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에 위스키 초보자들이 읽을 만한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쓰리 소사이어티에서 일하는 김유빈 씨가 공동 저자로 참여를 했던데, 일단 그림이 많아서 입문자가 읽기에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3권을 직접 구매해서 저자한테 사인까지 받아왔거든요. 모두 3분께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분 책만 나눠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쓴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도 직접 사인을 해서 모두 3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또 사랑이 되고 싶. 그리고 오늘 추천곡, 제가 요즘 정말 자주 듣는 건데요. 모브닝의 빛나는 별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이란 노래거든요. 모브닝 노래 중에 뭐 마젤란이라든가 뭐 원탁의 기사라든가, 야, 좋은 노래 정말 많은데 이번엔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내게 타오르던 많은 욕심은 오늘의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나봐.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글램파 클라스 위스키 음미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글램파 클라스 사실 엊그제도 먹었는데, 와. 정말 글램파 클라스는 글램파 클라스만의 맛이 있어요. 좀 이따 먹어봐요.